깻잎은 천연 항암제로 알려져 있으며 탁월한 건강 효능을 지닌 허브입니다. 각종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가득한 깻잎은 전국에서 재배되고 사시사철 신선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채소인데요. 그런데 깻잎을 잘못 요리해 먹은 이것 때문에 독으로 변해서 염증과 종양을 키워 암으로 진행되고 치매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딱 한 가지 식품만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품과 함께 어우러져 있죠. 그러나 어떤 식품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느냐에 따라 서로의 성분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성분들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 유용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독이 되어 신체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병은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수술해서 낫게 하는 것보다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당뇨, 암과 치매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던 질환이 요즘은 나이가 점차 젊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것이죠? 질문 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의 주된 기능은 섭취된 영양소의 저장을 촉진시키는 일이며, 간세포,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합니다. 그런데 공급과 저장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고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저장에는 우리 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의 세포들은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호르몬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점차 악화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 만성염증이 결국 당뇨와 암, 치매를 부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성염증을 부르는 식습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깻잎과 같이 먹으면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음식 2가지와 같이 먹으면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음식 3가지, 그리고 깻잎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깻잎 음식은 깻잎 튀김입니다. 튀김은 바삭한 식감과 맛있어서 자주 요리하거나 사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술안주나 반찬 또는 명절 음식으로 많이 만들어 드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맛있는 만큼 우리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깻잎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밀가루 전분, 튀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튀기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 즉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과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이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사용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고온 조리 방식 때문에 당 독소 역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리 과정에서도 만들어진 당 독소로 우리 혈관이 염증 범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밀가루를 활용한 튀김 음식은 염증을 만드는 1등 공신인 음식이죠. 그래서 반드시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튀김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가끔 먹는 것이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런 음식을 자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깻잎이라도 튀기면 똑같은 튀김입니다. 튀김은 꼭 줄이셔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깻잎 음식은 깻잎장아찌와 깻잎절임입니다. 깻잎장아찌와 깻잎질을 담글 때 얼마나 많은 설탕과 간장,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지나치게 많은 당분과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깻잎은 식탁 위의 명약으로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깻잎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백혈구를 튼튼하게 하고 바이러스와 싸워주는 인터페론을 형성해서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워주죠. 놀랍게도 깻잎에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알러지를 막아주는 루테올린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깻잎 속의 비타민C가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된다는 것인데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지만 열을 가하거나 당분과 나트륨 가득한 깻잎이나 장아찌로 드시면 건강 효능을 챙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깻잎 반찬만 있으면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밥 한 공기를 뚝딱 드실 수 있는데요. 짭조름한 장아찌와 깻잎찌는 입맛을 자극하고 고당분의 쌀밥을 더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달고 짠 음식을 먹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와 과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는 원인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탕은 포도당이 절반, 과당이 절반인 음식입니다.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지방간이 되는 것이죠. 이 지방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이 결국 당뇨를 만들고 당뇨는 다시 치매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설탕을 줄이셔야 당뇨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깻잎의 영양과 효능을 극대화하여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깻잎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으로 첫 번째는 치즈입니다. 깻잎이 혈관 기름때를 제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깻잎에 베타카로틴이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준다는 베타카로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치즈와 함께하면 완벽히 해결이 되는데요. 치즈는 우유로 만드는데 하지만 소화 흡수는 우유보다 훨씬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제조 과정에서 유당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유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드실 수 있죠. 치즈는 완전 식품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깻잎을 치즈랑 같이 먹어야지만 혈관 건강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치즈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에서 치즈가 나트륨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아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치즈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펩티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혈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깻잎과 치즈를 함께 드시면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 염증 발생을 방지해 주므로 같이 하면 너무 좋은 궁합의 음식이 된답니다. 조금 더 포만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계란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깻잎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으로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가끔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증상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머리를 많이 쓰거나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또는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을 때도 나타납니다. 이 현상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계속되거나 방치하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깻잎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깻잎은 로즈마린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 가득한데요. 계란이 뇌 건강을 좋게 하고 깻잎이 뇌의 처리 속도를 높여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 성분까지 들어있는데요. 가바는 신경계를 이완, 안정시킴으로써 손상된 신체 조직의 회복과 재생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뇌 혈류를 높여주게 되죠. 더군다나 뇌에 산소를 가득 공급해줘서 기억력을 올려주고 스트레스까지 해소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 꼭 깻잎과 계란을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깻잎과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으로 세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가득해서 챙겨 드셔야 하지만 비타민이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는 깻잎과 함께 드시면 영양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또 깻잎에는 심혈관 질환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K가 가득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드셨을 때 염려되는 콜레스테롤을 내려준답니다. 그리고 깻잎 속에 가득한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죠. 깻잎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채소인데요. 소고기는 소화가 되면 산성이 되니 깻잎과 함께 드시면 중화되어 소화기관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가득해서 가끔씩 챙겨 드셔야 하지만 비타민은 거의 들어있지 않는데요. 깻잎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최고의 찰떡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깻잎의 비타민C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열과 당분, 나트륨에 쉽게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깻잎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앞으로는 꼭 고기를 드실 때에 쌈채소로 깻잎을 챙겨 드세요. 마지막으로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로 잔류농약입니다. 깻잎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털 때문에 깻잎에는 잔류농약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깻잎은 잔류농약 위험도가 높은 채소에 속합니다. 그러면 잔류 농약을 어떻게 해야 잘 제거할 수 있나요? 먼저 흐르는 물로 씻기 전에 물에 담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담가두는 것입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물에 담가둔 후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정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깻잎은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꼼꼼히 씻어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두 번째로 자르지 않기입니다. 깻잎은 가급적 자르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칼이나 가위를 쓰는 순간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비타민C가 절반 가까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깻잎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나쁜 음식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의 음식 습관이 미래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음식이 병을 부르고 음식이 병을 치유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을 참고해서 요리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논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